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사우스 코리안 파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통합 500만 유튜버 장삐쭈님을 모셨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캔슬 면역력 자본주의 레벨 디자인 그리고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뜨거운 그의 인사이트를 원한다면 엔젤 투자자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50만) 장삐쭈 160만의 코리안 사우스파크 사우스 코리안 파크 사우스 코리안 파크를 운영하고 계신 천재 유튜버 장삐쭈님 모셨습니다. Let's get i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재 유튜버십니다. 진짜. 네. 아니 이게 어렵게 보셨어요. 350만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거를 과감히 버리고 네. 다음으로 해서 그걸 또 150만까지 올렸다는 게 진짜 160만입니다. 160만. 161만입니다. 이야, 저희 지금 33,100에서 200으로 가는 거 계속 리프레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한세로 고침. 장삐쭈님도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거 자주 보시나요? 어떤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회수랑 구독자 수 오르는 거 이렇게 애널리틱스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스튜디오 앱. 스튜디오. 네. 업로드 할 때 이제 가끔 들어가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서 뭐 반응 여유가 다르긴 하네요. 근데 그 저희 장필주님 저희가 모셨던 게 저희의 엔젤 투자자 구독자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저희 리스트에 떴어요. 그 이름이. 떠요. 맞아요. 그래서 너가 처음에 말했나? 맞아. 근데 야 사칭이지. 어. 당연히 이랬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삐쭈님에서 되게 놀랐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달리기를 하면서 집에 러닝머신을 하면서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봐요. 뭐 우주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학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씩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이제 보는데 이제 팟캐스트 찾다가 그 또 힙합도 꽤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키 와이님이 나오신 그 편이 딱 피드에 떠가지고 그때 딱 유입이 돼가지고 네. 보기 시작하다가 너무 잘하신 게 이제 1시간 딱 되고 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쵸.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감사합니다. 저 엔젤 진짜 투자자고 감사합니다. 한 분이-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후킹이 됐던 게 뭐냐면 후반부에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누구를 모셔서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하필이면 또 외계인이나 뭐 이런 쪽을 또 흥미롭게 네. 봐요. 근데 후반전에 뭐 외계인 이야기인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래서 했어요. 저희의 그 스트레티지에 정확하게 걸려주셨네요. 네. 제대로 그냥 네. 먹혔죠. 예, 맞아요. 후킹을 당했죠. 사실 그 예. 예혜님도 그렇고 제일 고마운 분들이 엔젤 투자자시면서 출연까지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감사해요. 사실. 맞아. 네. 게다가 저희보다 또 유튜버 선배님들이 그러니까요. 오늘 또 많이 배워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튜브 멤버십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이제 기존적으로 유튜버들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좀 더 광고주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그 레베뉴 소스 그 매출의 소스 자체가 네네네. 다른 파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광고주, 브랜드 이런 그쵸. 것들. 그런 좀 뭐 엠바사더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이제 이게 유의미한 무브먼트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그런 외부적인 거에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팬들을 통해서 네. 좀 더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야 되나? 음. 그게 되게 큰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제대로 네네네. B2C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저희도 되게 하고 싶은 포인트 중 하나고, 근데 거기서 사실 삐쭈님이 엄청난 그 성과가 많으시잖아요. 맨날 그 영상 보면은 누구 뭐 이 등급 회원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네네네. 많이 계속 뜨더라고요. 맞아요, 사우스 맞아요. 코리안 파크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쪽으로 좀 하시게 되었어요? 유튜브 멤버십을 먼저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장삐쭈는 원래 무료로 다 풀었던 채널이었던가요? 그렇죠. 음. 유료는 없었어요. 네.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도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었고 뭐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 스타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장삐쭈 채널은 그럴 수밖에 없는 채널이었던 거죠.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한번 봐주십시오. 저 네.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재능이 있어요. 아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이렇게 이제 전진했던 네. 그런 채널이었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어떤 그런 멤버십이라는 그 BM이 생겼어도 그거를 이렇게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된 거죠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할 수가 없죠. 네, 왜냐면 어쨌든 애초에. 이거를 이제 사실은 뭔가 유료로 보는 게 아니고 무료로 보는 게도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모였다 보니까 네네네. 갑자기 전환하기도 조금 힘들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가성비 존이 있는데 네. 그 가성비 존에서 내가 유지하면서 이 채널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무한정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성비 존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 제작 스튜디오라든가 편집자를 계속 늘려가지고 막 나는 이렇게 높일 거야, 키울 거야. 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어느 순간 그 가성비 존을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제작 스튜디오는 특히나. 그렇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제작 스튜디오는 저희 사코팍도 사실 단편이 코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20분짜리를 만드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단편이 코어처럼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 지점을 넘어섰을 때 우리 이제 20분짜리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면 극장판처럼 뭐 60분이나 뭐 80분도 도전할 수 있어. 라는 이제 순간이 오게 돼버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투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가성비 존을 넘어서 버리는 게 유튜브에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 가성비 존에 딱 맞춰져 있는 플랫폼이에요. 가성비 존이라는 거는 무료로 보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료로 보여주면서 그 가성비 존을 넘어서는 어떤 걸 보여줘도 천정부지로 조회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아, 그렇죠. 퀄리티별이 아닙니다. 네네네. 맞아요. 딱 그 가성비 존에 있는 어떤 웰메이드한 컨텐츠들이 확 이렇게 가져가는 네.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고 싶고 넘어설 수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스튜디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이 유튜브를 활용을 해야 되냐? 그게 이제 PPV가 있으면 너무 좋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아 한 편 사서 보는 그게 제작 스튜디오한테는 페이퍼뷰 같은. 네, 페이퍼뷰나 아니면은 뭐 멤버십 밖에는 이제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성비 존에서 영원토록 그거를 굴리면서 이 채널을 운영할 팀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막 극장판도 만들고 싶고 90분물, 120분물 만들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섰게 아득하게 우리 넘어서볼 일게 대신에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주면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걸 우리가 더 제공해줄게로 이제 넘어간 거죠. 네. 그리고 그 가성비 존을 넘어서서 뭔가 수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돈 버는 시스템을 서드 파티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팬들한테 다이렉트하게 돈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확실히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자유로워진다고 느끼세요? 맞아요. 훨씬 더 자유롭다고 느끼죠. 결국에는 우리가 노란 딱지라는 그 이 전기 충격, 네. 예, 목줄. 그게 한번 오면은 이제 바로 자기 검열 들어가거든요. 조회수로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 주에 돈을 못 버니까. 네. 이번 주에 돈을 못 버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의 기대 수익 노란 딱지가 떠버리면 이게 뭐 일주일 만에 80만이 나왔어. 근데 이게 놔두면은 2년 3년 후에는 200만 300만이 갈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는 컨텐츠인데 그거를 이제 노란 딱지 먹여버리니까 안 돼. 더 낮춰. 그러니까 얘네들 광고주들의 입맛에 맞춰서 더 낮춰 하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클라이언트였었네요 그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낮추다 보면은 이제 사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모양이 돼요. 네. 예, 표현이라든가 좀 편안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돼. 그 마지노선에서 정말 줄타기를 열심히 해봤죠. 네. 요 정도 넘어가면은 노란 딱지 먹는구나. 네. 요 정도 안 노란 딱지 넘어가면- 맞으면 다시 좀 착해졌다가 네. 점점점 나 조금 더 재밌는 거 할래 하고 맞고 이렇게 맞아요,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렇게 줄타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멤버십 시작하고는
어차피 멤버십으로 공개하는 영상은 노란 딱지 먹어도 사실 큰 상관이 없는. 네, 직접적으로 지불해 주시니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표현도 훨씬 더 표현의 폭도 넓어졌고 더 터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자기 검열이라는 포인트가 네. 이게 실제로 외부적인 압박으로 어떠한 뭐 광고주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어떠한 뉘앙스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계속 검열하게 되고 불편해 하실까봐.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맞아, 그냥 맞아. 내가 계속 좀 더 위축되는 그게 가장 위험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맞아요. 정말 예스. 그게 왜 위험한 포인트냐면 그런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씨발 족같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씨발 족같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남고 그 순간에 씨발 족같네라는 말을 실제로 듣고 기분이 나빠서 네. 이 컨텐츠를 떠나는 사람들도 지금 일시정지 누르신 분도 있습니다. 러닝하다가 뭐야? 뭐야 이런 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다고? 아까 그쵸. 뭐 쇼같네 막 이렇게 안 바꾸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시청자들이 모이고 그런 채널이 된단 말이죠. 색깔을 네. 가지게 돼버려요. 그쵸. 근데 나는 터프하고 싶어. 나는 더 그 와일드한 표현들을 쓰고 싶은데 그 검열로 인해서 점점 약해지고 점점 우회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걸 원하는 시청자들이 모이게 된 채널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와 혹은 내 회사의 비전과 핏이 좀 안 맞는 고객들이 오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또 조금 더 와일드한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 내에서도 불편한 게 생겨버리는 거죠. 네, 그게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사우스 코리안 파크는 이제 그거를 우리 진짜 이런 표현 써 그리고 우리 이런 말 해 그러니까 진짜 모여 그 싫은 사람들 진짜 가 약간 요렇게 모인 숫자인 거죠. 장비주 채널 내에서. 송기령님이 말씀하셨던 거랑도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쨌든 조회수라는 게 사실은 비교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냥 단순히 이거는 10,000뷰네, 이거는 1,000,000뷰네, 1,000,000뷰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가비지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비지란 뜻은 나와 핏이 안 맞는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채널이나 내 컨텐츠를 소비를 장기적으로 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뭔가 그런 것만 계속 따라가면은 결국엔 이제 내 코어 팬들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준호랑 저랑도 자주 얘기하는 포인트인데 뭔가 조회수 막 10만, 100만이 아니고 네. 정말 우리 거를 마음 와닿아서 다 소비하는 10,000명만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 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뭔가 끝판왕이 이제 프리미엄 멤버십 시스템인 것 같고. 네. 네.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소비하는 게 방송국처럼 옛날에 1박 2일 보자. 다음 뭐야? 볼게.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 모여? 흩어져. 흑백 요리사 모여? 흩어져. 폭삭 사과수다 모여? 흩어져.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럼 흩어져 있을 때는 그러면 다들 각자 파편화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서브컬처나 컨텐츠들을 소비할 테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삐쭈님 컨텐츠를 보면서 너무 한 희망을 같은 크리에이터로서 희망을 느끼는 게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광고주들이나 이런 막 조심조심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결국에 그 사람들 뒤에는 소비자가 있잖아요. 네. 광고주들도 결국에 네, 네, 그 네. 사람들의 갑은 소비자란 말이에요. 제 맞아, 생각에는 그치. 그 사람들이 보는 게 그 충족하고자 하는 크라우드가 그거니까. 네네네. 근데 소비자들이 삐쭈님의 컨텐츠가 더 강하고 얘기를 하고 진짜 있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도 160만 명이 모일 수 있고 350만 명이 모일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가 저는 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맞네.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광고주들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네. 컨텐츠가 이게 좋다라는 거가 어쨌든 민주적으로 이거는 판단이 난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사람이 모였으니까. 지금 여기 썸네일만 봐도 안 내면 이재명 가위바위보가 제일 먼저. 이거 160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근데 그니까요. 그리고 뭐 옆에 또 뭐 있죠? 바로 왼쪽으로 가실래요? 임신 챌린지. 이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시시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러한 컨텐츠를 보고 싶다.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가 누군가는 이거를 가설을 이게 증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제가 삐쭈님 채널을 보면서 그 희망을 봤다는 게 저는 되게 희망스럽거든요. 그 포인트가.
네,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이제 그런 주제를 소재를 다루는 게 그걸 소비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모였다로 단편적으로 또 생각하기도 어려운 지점인 부분이 어쨌든 장삐쭈라는 탤런트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이런 어떤 재능 이런 것이 유튜브에 오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한 10년 동안 구르면서 완숙돼 왔던 어떤 그런 노하우와 만나서 이게 이 케미스트리를 이룬 거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파이는 적었으나 그대로였으나 네. 이게 돋보기를 갖다가 대주니까 증폭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나 좀 불편한데라고 느끼실 수 있던 분들도 10년 동안 올라오니까 뭔가 적응이 되고 네. 그러면서 나도 클릭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군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게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도 생각했던 건데 뭐 이런 이야기들 나도 내가 먼저 만들 걸. 그러니까 그 소재만 떼놓고 내가 하면은 이게 마치 이게 비어 있었던 슬롯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쉽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근데 이 소재를 그냥 선택했다라는 이유로 이 채널이 이만큼 성장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장삐쭈를 하면서 그 쌓여왔던 노하우들과 실제로 저도 스킬적으로도 성장을 엄청나게 했고 맞죠. 막 그런 것들이 다 집약돼 있는 것이 요거랑 이제 만나서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성장할 스킬을 수 좀 더 있을 갈고 닦아야겠네요. 맞아요. 왜냐면 주제뿐만 아니라 저희도 막 그런 진행 능력에 대한 그 악플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래요? 뭐 저희가 이제 뭐 너무 진행 능력이 별로다. 맞아. 왜냐면 이제 좀 그런 토크쇼의 전반적인 그 패러다임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우리의 진행 방식이 개어접하긴 해. 그쵸. 내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분들은 이제 거의 진행을 10년, 15년 국내에서 탑급으로 하시던 분 거가 평균으로 이제 레지스터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뭔가 이거를 대화를 넘어서 약간 진행자의 네. 포지션으로 보면은 확실히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저희는 그냥 그거를 과감히 뭐 거기 그 게임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냥 그건 과감히 버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냥 진실함 이거를 그냥 모든 걸로 포커스에 맞춰서 네네네. 이 다른 스탯은 우리가 현저히 떨어지더라도 이 스탯 하나만은 할 수 있다. 투명성으로 밀어붙인다. 투명성으로. 근데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엔 가장 쉬운 건데 맞지. 이제 다른 그 매체에서는 그 스탯은 아예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탯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삐쭈님의 컨텐츠의 그 스탯 가장 빛나는 스탯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어쨌든 하고 싶으신 말이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거칠거나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으시다는 그 투명성이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스탯인 것 같거든요. 와, 근데 너무 핵심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에 근데 일단은 아까 이전에 말했던 저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스튜디오 그 작업자들의 엄청난 또 성장. 지금 왜냐하면 지금 오래 일한 친구는 지금 8년 9년 하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 대회에서 또 엄청난 또 경험치를 먹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제 사단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관종. 네. 네. 어디 뭐 수학여행 갔어. 근데 뭐 막춤 출 사람 와 네. 바로 나가는 그런 친구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리미티드가 뚫려버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약간 인터넷 쪽으로 그게 인터넷 쪽으로 뚫려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현실과 인터넷을 구분해놓고 네. 인터넷에서 내가 와일드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를 지금 보실 때 제가 막 엄청 막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또 인터넷에서는
제 컨텐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1분 내내 2분 내내 욕하는 컨텐츠도 있고 막 그런 컨텐츠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이 말이 인터넷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리미티드가 뚫려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의 엣지를 오히려 찾으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누군가는 불편해할 거야. 누군가는 상처받겠지라는 거 생각 없이 그냥 질러버리는 관종력이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온라인상으로. 네, 온라인상에서만. 네네네. 그러니까 완전한 인터넷 사람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네. 그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그 삐쭈님의 아이덴티티에 실제 차이가 있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렇죠. 이제 뭐 인터넷과 저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장삐쭈 시절에 했던 스튜디오 장삐쭈라는 시리즈 내에 나왔던 장삐쭈 캐릭터의 성격과 제 성격과는 또 차이가 있고 제가 쓰는 대사와 저의 성격과도 차이가 있고 네,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채널링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네. 배우가 연기하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면 혹은 마이크 앞에 있으면은 그들이 느꼈을 법한 그 관종의 어떤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 그냥 확 질러버려야겠다. 이걸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겠다. 약간 이런 막 욕구가 샘솟으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장삐쭈님 안에 있는 건데 인터넷이라는 뭔가 생태계 안에서 그것이 리밋이 해제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거죠. 네, 맞아요. 있는 거죠. 제 안에 이런 폭력성과 이런 극단적임 그리고 이런 막 꼬집어주고 싶고 네. 막 비꼬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이 평소에도 굉장히 크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그거를 다 하나하나 사람들을 비꼬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참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도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삐쭈님과 대화를 하고 지금도 이제 대화를 했을 때 네. 사실 만약에 익명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다 하고 했으면은 그 커넥션이 그려지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네. 왜냐면은 엄청 되게 공손하시고 뭐 그런 편이다 보니까 되게 말씀도 훨씬 더 조리 있게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나이스하게 한다 해야 되나?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커넥션이 이게 확실히 이렇게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 현실에서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계기나 그런 억압이 많이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학습인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유튜브가 주는 이것도 있고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웃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그 반에 보면은 항상 한 명씩 있는 선생님들 성대모사하고 막 그런 웃기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친구였어요. 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정말 몹쓸 말도 하고 큰 상처도 주고 네. 손절도 당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상처. 웃을 일이 아닌데. 아주 워낙 이제 꼬집고 얘의 어떤 그런 모순을 막 찾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막 시도 때도 없이 하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도 더 어렸을 때니까. 고등학생 때 막 이럴 때 그럴 때 중고등학생 때 막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중고등학생 때 또 힘의 논리가 있던 시절이니까 또 한번 실수했다가 싸움까지 막 가보고 그쵸.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사회에 또 나와서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런 말들이 조금 민감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울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쳐내고 하다 보니까 비교적 나이스해 보이는 약간 어떤 이런 자아가 형성된 게 아닌가. 원천이 뭔 것 같아요? 그 뭔가 누구를 뭔가 이런 부분을 비꼬고 싶고 네. 모순을 집어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놀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뭔가 뭐 풍자한다고 해야 될지 그런 어쨌든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남이 못하는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내가 이 사람들 나는 이런 모순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지적하지 못하네. 야 내가 이거 말해야겠다 하는 그 소스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의 원천은 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그거의 원천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들었던 말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쵸. 들었던 맥락이라든가 그 들었던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누군가를 놀릴 때도 사실 그 레퍼토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놀렸던 걸 레퍼토리를 내가 그대로 썼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써서 어딘가에서 웃겼던 거를 다시 쓴 걸 수도 있고 그 주어랑 이제 상호만 바꿔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반복되는 빅데이터의 그 그래프가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지구에서 지금 처음 말하는 걸 웬만하면 말하자 라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이다 보니까 창작적 로스팅. 네네네. 그래서 웬만큼 뭐 못생겼다라고 놀리더라도 정말 없던 표현으로 꼬집거나 얘의 그 모순이라든가 얘가 자주 하는 말실수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처음으로 꼬집으면 이 사람의 이 말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이 말 습관을 내가 지구에서 처음으로 내가 너한테 지적하는 거잖아. 내가 이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항상. 예. 근데 그게 칭찬이 될 수도 있는데. 지구에서 처음 들어본 칭찬을 내가 너한테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렸을 때 그 생각하기 진짜 힘들어요. 저도 약간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좀 남사스럽고 웃기지가 않잖아. 그게 좀 웃기고 싶은 자극에 미쳤지. 그 자극적인 거에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직원들한테나 그거를 또 좋은 쪽으로 누구도 해주지 않은 칭찬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네, 근데 너무 좋은 그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은 게 그게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용납이 안 되는 포인트들이었으나 온라인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네네. 그 정도의 좀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이걸 뭔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그게 다이렉트리 뭔가 그 피드백을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은 뭐 이런 육체적으로 한다 보면은 바로 뭐 진짜 싸움이 된다든가 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맞아요. 온라인에서는 그 자유도가 좀 생기니까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구나라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카테고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봤던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그 신뢰를 저질렀어. 만약에 그 음식점에서 그럼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나한테 불쾌감을 줬던 그 사람을 묘사했던 건데 이 사람의 이제 복제품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이 사람 아키타입.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저와 같이 불쾌감을 주면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불편함을 느꼈던 포인트를 느낄 사람이 많으니까. 나조차도 복제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당했던 그 사람들이 피해자 연합처럼 나 이 사람한테 당했어, 이렇게 당했어라고 모여주더라고요. 많아지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약간 요 콘텐츠에도 좀 녹아 있는 건가 그렇죠. 보네요. 예를 들어서 뭐 신병에서 소대장 캐릭터, 네. 막 그런 캐릭터도 그냥 있는 사람을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제가 만났던 절대 뭐 왜곡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진짜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이제 캐릭터로 만든 거죠. 근데 저 사람 우리 무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이 표준적인 어떤 캐릭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너무 특이해서 만든 건데. 우리 부대도 있었고 우리 부대도 있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이게 뭔가 요 분이군요. 오석진 씨. 네, 맞아요. 오석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기셨나요? 더 이 캐릭터가 더 잘생겼어요. 좀 깔끔하고 멀끔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포인트로 좀 돌아가자면은 그 자기의 팬을 고르고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게 그 단기적으로는 되게 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바로 100만 뷰 찍어야 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도 좀 더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뷰를 더 높일 수는 있고 두바이 초콜릿 먹어야지. 뭐 그런 식으로 트렌드에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와 공명하는 사람들을 모으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 성장하진 않아도 조금 더 천천히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콜렉팅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그렇게 해야 저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캔슬을 당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면역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의 진짜 코어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봐주고 구독을 눌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 진짜 우리가 완전 배반을 하거나 막 뭐 우리가 팔았던 캐릭터를 뭐 이렇게 컨트로딕트하는 모습을 완전 심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다들 조그마한 이벤트에 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도 맞아요, 맞지. 맞아요. 그냥 이 사람은 난 아는 사람이야. 네. 어느 정도의 퍼스널한 커넥션이 느껴지고 이 사람은 이거를 좋아해. 뭐 만약 저를 예를 들면 뭐 이 사람 원래 한의학 좋아하니까 뭐 제약회사 욕해도 뭐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러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 캔슬 면역력이 조금은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당장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트렌드에 좀 올라타서 네네네. 가장 내가 아니라 이 네. 토픽을 기반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네네. 되게 그게 없어지는 순간 바로 와르르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많지. 예. 그래서 막 제일 뭔가 취약한 사람들은 저는 음악을 하니까 뭐 래퍼인데 쇼미더머니 혹은 방송을 통해서 확 유명해졌어.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 소지되는 행동을 안 해도 캔슬이 자동으로 돼요. 그 유명세 자체가 이제 내게 아니니까 방송을 확 떴다가 캔슬 당할지도 안 했는데 이제 캔슬 된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도 안 찾게 되는 거죠. 그 버블이 꺼지는. 그치 버블이 꺼지는 거지. 그리고 약간 뭔가 저 막 엄청 윤리적이고 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유재석님처럼 예. 라이프 스타일로 녹여낸다. 어. 그러면은 대박인데 인정. 그러면 인정이야.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은 어쨌든 결함 많은 저희가 다 인간들이니까 그거를 뭔가 어떻게 보면 오우닝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결함인데 이거는 아니고 좋게 말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세이프한 방법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살짝만 비틀어지면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내가 느꼈던 이미지랑 뭔가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 있었을 때 제일 그렇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뭔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면은 좀 면역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맞아. 그리고 그게 생각이 들긴 그렇다고 해서 막 합니다. 나는 빌런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지. 나의 그 단점과 나의 그냥 부족한 점들을 투명하게 그냥 공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뭐 얼굴이 못생겼어. 그럼 그거를 막 화장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잘생긴 척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난 못생겼습니다 하고 그냥 그거를 좀 인정하고 그리고 장점에 더블 다운하기. 그렇지 그냥 나는 그래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해 줬을 텐데 뭔가 그 모습이 아닌 거를 팔면은 어쨌든 나중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야 되나?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네. 그리고 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런 결국에 나를 채택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맞춰서 그게 뭐 광고주가 될 수도 있고 대중일 수도 있어. 그거를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나의 캐릭터를 계속 맞춰가고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어떠한 진실되지 않은 좀 허공적인 걸로 이제 결국에는 뽀록이 나는 거지. 네, 뽀록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되게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그러지 않아야만 캔슬 면역력이 더 생기는 거구나. 네네네네. 그러면 장삐쭈님은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좀 나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아까 목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내가 어쨌든 대중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니까 대중의 반응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장삐쭈님은 영상 같은 거를 올리셨을 때 어쨌든 좋은 댓글들도 있겠지만 네.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어느 정도 위배되는 그리고 그거를 좀 종용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뭐 왜 이렇게 솔직해? 라든지 여기서 불편해요. 이 말은 조심했어야지. 이런 댓글들을 달리면은 약간 영향을 받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거에서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많은 댓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의 머릿속에. 저도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을 해보고 있는데 영향을 받았어요. 받은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장피처에서 사코팍으로 넘어가던 그 밝히던 그 장문의 글이 있는데 거기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될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뭔가 연예인처럼 소비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 내 걸 만들면서 뭔가 이름값이 올라가다가 어디서 불러주겠지? 절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유퀴즈에서 저를 뭐 불러주려나? 슈즈오퍼에서 불렀습니다. 네. 유퀴즈는 아니고. 라스에서 불러주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정말 초창기에 막 3년차 4년차 막 이럴 때 네. 막 그런 기대감으로 막 창작을 했던, 그리고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네. 그때는 저는 그럼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냥 뜬구름 잡는 창작가 같은 느낌으로 살았던 거예요. 정말 몇 년 동안을. 그러다가 이제 사코팍을 만들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저를 알게 된 거예요. 예. 이러다가 결국 뭐 연예인 같은 거 하겠지가 아닌 사람이었던 거죠. 그 전화는 언제 됐어요? 이제 사코팍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 정리를 다 끝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왜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 대중에 그러니까 그런 롤을 플레잉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네. 게 계기였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돼 있는 건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가면을 쓰고 네. 착한 사람인 척 열심히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비크림도 사놨는데. 바를 준비 여기까지 짜놨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럴 준비가 돼 있던 사람으로 살았던 건데 닦아버린 거죠 그냥. 못하는 사람이야 나. 아니었던 거야. 그냥 내가 내 인터넷에 내 할 말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면서 그냥 정말 착하고 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를 안 봤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런 삶을 그냥 살기로 마음 먹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넘어오면서 직업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제서야. 작가라는, 디렉터라는, 감독이라는,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그런 직업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서 삶이 점차 안정적이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그럼 그 연예인이 되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출발한 것 같아요?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자수성가? 자수성가?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고 약간 물질에 대한 어떤 진짜 상그지였으니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집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그게 엄청나게 쌓여버린 거죠. 그래서 막 여기도 겟머니 이렇게 막 적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름을 알리고 저 화면 안에 나오고 하면은 돈 많이 벌게 되고 뭐 한강뷰 집 사고 이런 건 우리 무의식 속에 다 자리 잡힌 그쵸. 그 미디어를 보고 다 자리 잡힌 어떤 거였으니까. 나온산 도끼편 보고 이제 많이 키웠죠 저도.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입당한 거죠. 그러면 그 전환이 뭔가 나는 그렇게 돈 없어도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 없어도 행복해였던 건지 아니면은 연예인 안 해도 한강뷰 아파트에 살 수 있어가 된 건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정말 많이 연결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한국 연예인들이 더 많은 그 보상을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연애 쪽에서 이슈가 터지면 정치 쪽에서 뭘 가리려고 하는 거다. 라는 이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어떤 거잖아요. 그죠. 로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예인을 함과 동시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거죠. 탱커 역할로 하겠습니다. 너희들 그거 하게 될 거야. 대신에 더 많이 줄게. 근데 그거를 내가 그 계약 그거를 구두로도 혹은 눈으로도 아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이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실력과 내 어떤 모든 것으로 다 거머쥐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어떤 지점에 와서는 탱커로 갑자기 나와 버리는 거예요. 너 동의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돈 많이 준 거야. 이제 너의 일을 해. 그러면 이제 스캔들 터지고 뭔가를 덮는 용도로 뭔가가 쓰이게 되고 약간 요런 악순환이 거기에서 이제 제일 나쁜 사람은 뒤에 숨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근데 그거를 먹고 싶지 않았다. 그냥 오로지 내 실력과 시간으로만 그거를 단단하게 쌓아가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 탱커 하고 싶지 않아. 유닛으로 쓰이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이진 않지만 막 밀어주면서 나한테 우와 밀려 들어오는 이것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벌었어라고 착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천천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나를 이걸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인 사람들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내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은 뭐 정말 단단해지지 않을까. 파이가 늘어나진 않아도 기반은 진짜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해지지 않을까. 내 갖고 있는 코어 팬들과의 커넥션 이런 점에서 맞아요. 그거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 길이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길이다 걸리죠. 보니까 네네. 노력도 좀 더 필요하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쉽게 그 메타를 편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에서는 그거를 이제 삐쭈님처럼 계산을 둘러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좀 더 이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라는 계산이 되는 연예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나 이 게임 너네 체스보드에 내가 어떠한 말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만의 게임을 플레이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뭐 그게 조로건이 됐던 뭐 그냥 이 시스템 오히려 나는 너네 싫어. 오히려 반감을 가지면서 네네네. 나는 나만의 팬으로 먹고 살 거야. 그럼 너넨 나 캔슬 못해. 그러니까 뭐 BBC가 됐든 CNA 됐든 너네 아무리 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 팬이 너무 탄탄하니까 내가 너네보다 커. 너네 보는 거보다 나를 더 많이 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한 그런 인물이 해외에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만한 그 피규어가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뭔가 한국에서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신해철. 신해철. 정말 짧은 생각으로는 파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를 너무 잘 타고 라이프 스타일인 사람이 해외에서 트릭만 보여주는 영상 3분 4분 올려도 막 700만, 1200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 한국에서는 스케이트가 라이프 스타일인 사람이 막 트릭 하는 거 올리면 조회수 425. 만배 다운. 그러니까 구독자 이제 뭐 한 1,200명 요 정도가 돼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그런 거 안 먹을래라고 하면 파이가 너무 작아져 버리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게 그것만 160만 명이나 모으셨네요. 그니까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그 희망이 있다.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다른 길이 있구나.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저희를 포함해서 도움이 희망과 되죠. 도움과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사실 그 한 명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뭔가 먼저 길을 닦아 놓은 사람. 그래서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만한 인물이 근데 이제 조금 더 연예인 레벨에서도 아니면은 다른 크리에이터 레벨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최근에 어디 들은 거는 이제 어떠한 서브컬처가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도 좀 서브컬처라고 보면 볼 수 있고 네네. 메이저가 아닌 그런 마이너 뭐 좀 음지에서 하는 그런 것도 이게 서브컬처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인구가 1억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일본 정도는 돼야 이제 서브컬처를 해도 그만큼의 파이가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저출생인데 어떡하죠? 5천만에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고 오히려 떨어지니까 네. 서브컬처가 이제 오히려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그러면 오히려 이제 계속 원웨이로 더 이제 한 줄기밖에 안 남는. 예. 그래야지만 어떤 그 규모의 경쟁이 되니까 예. 이게
그 규모가 이 단위가 그렇게 커지지가 않으니까 다 한 뿌리로 그냥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스케이트보드 뭐 모르지만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이 이제 스케이트보드 트릭 올리고 이런 것보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제 오늘 리뷰해볼 이 스케이트 이거 좆대는 놈입니다. 진짜 좆대는 놈입니다 이 새끼. 제가 이 새끼 타봤는데 와 진짜 죽여줘요. 왜 어떤 느낌이냐면 뭐 요렇게 해야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개 잘한다. 네. 아, 연예인도 잘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의 그 장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웃겨서 그러니까 이 사람 스케이트 얼마나 잘 타는지 관심 없어. 그냥 웃기게 말하잖아. 그냥 웃겨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비로소 한국에서는 이렇게 20만이라도 30만이라도 모으고 조금 더 공동의 취향으로 어쨌든 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정말 인구 탓인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것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진짜 좋아해. 네. 근데 나는 아까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퍼스널리티가 돼가지고 스케이트보드 홍보하는 건 조금 아쉬워. 근데 내가 진짜 조금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큰 돈을 바라지 않고 월에 100, 200 벌면서 내가 10년, 15년 이것만 했어. 그러면 또 거기에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책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지. 그래서 비단 인구뿐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랑 자긍심을 가지고 이거 좆대는 거야. 나 이거 계속 할 거야. 너네가 뭐라고 하든지. 이거를 꾸준히 하면은 시장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놀랐던 똑같은 그 맥락으로 윙님이 비트박스로 그렇게 뚫어버렸잖아요. 맞아요. 비트박스 관심 없어. 근데 이렇게 한다고 막 북치 도파민, 빡치기 막 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마지막 비트박스는 훈이온의 북치기 빡치기 약간 네. 막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 입에서 그니까요. 악기 먹은 거 아니야 약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케이트보드로 우리가 맨날 아는 우리가 어디선가 봤던 그 막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한 게 네. 아니라 진짜 공중부양을 해버리고 17바퀴 돌리고. 거의 그 정도니까. 왜냐면 윙님은 그쵸. 네. 그쵸. 한번 볼 수 있나요? 제가 이거를 쇼츠로 봅시다. 쇼츠로 하나 틀어주세요. 이거 그 도파민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파민이 좋아요. 쇼츠 부탁드릴게요. 요거 가면 되겠네. 마이크 똑같은 건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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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는데? 그러니까 지금 스케이트보드 17바퀴 돌리고 있는 거죠. 그쵸. 그 훈이훈을 뭔가 아득히 넘어선 어떠한 것이네요. 그 중간은 우리가 없으니까 엄청난 음. 발전이 있었겠죠. 막 배틀하면서 우와 이런 소리가 나다니 이런 천천한 발전이 있었겠지만 딱 이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경쟁력이 진짜 그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 정도의 경쟁력이 있어야 뚫고 나온다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를 저분이 나는 비트박스 시장을 보고 비트박스가 유망 직업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저기까지 절대 못 갔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 결과 2030년에 비트박스가 비트박스 시장이 뭐 몇 조 K 대고 컨텐츠로 올라간다. 이거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저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그럼 다른 거 했겠지.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 제품 리뷰 뭐 이런 거 했겠지. 근데 저 사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야. 맞아. 내가 좋아하고 나의 심장이 움직이고 내가 막 했을 때 도파민 터지는 그 기로를 택했기 때문에 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 어떠한 그 인구 때문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걸 해야 돼라는 어떠한 그런 그게 암묵적인 더 커. 동의가 그게 있기 더 때문에 커. 그게 더 커. 자기만의 그 내적인 어떠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에 취약한 거지. 왜냐면 외부로 그 게임 이론 최적화된 것들을 따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은 이 자기만의 그 내적인 그 취미와 그 흥미를 따라가고 깊게 들어가는 게 메타가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좀 확실히 뭐 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공포 기반의 뭔가가 있어요. 뭔가 삶을 뭔가 풍요롭고 즐겁고 뭔가 그 뭐지? abundance mindset
풍요의 마인드에서 오는 게 아니고 네. 공포로 시작하는 거. 초6인데 이거 초2 과정 했었어야지. 어떡하지? 그리고 학원들도 마찬가지 같고 어머님 아들이 이러면은 뭐 땡땡대 못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뭔가 공포 기반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와. 그래가지고 내면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들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줄기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좀 호재는 음. 틱톡, 인스타그램을 많이 한다. 요즘 애들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한국의 문화적인 거를 전에는 그것만 뭔가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지금 뭐 저는 도파민도 보고 이런 채널도 보고 바비리 팟캐스트 이런 것도 많이 보면서 취향을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옷 입는 거를 되게 많이 보는데 제가 6년 전에 한국 왔을 때는 진짜 뭔가 와, 이 사람 옷 느낌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럭키하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많이 살았으니까 네. 이 데이터가 많은데 네네. 그 뭔가 내 기준 멋을 충족한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대 이런 데 가면 어린애들이. 그리고 그게 당연히 음악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확실히 다양성적인 면에서는 뭔가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막 뭐 코리안 르네상스 온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아요. 어젠가? 맞아요. 이게 이제는 저도 생각하기에는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변하고 그 있어. 변함의 변하고 있어. 씨앗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어떠한 반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해도 그거에 공명하고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겼다.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브라고 할지언정 그게 어느 정도의 페임과 네.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적어도 막 엄청난 막 금의 환영 막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전세까지는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 레벨은 이제 왔구나라는 게 좀 보이고 네. 그런 면에서 진짜 아직 그래도 미래가 밝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예 이제는 다양성이 없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먹힌다. 점점 네. 샤라우트 이렇게.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또 괄목할 만한 거는 AI의 발전으로 심지어 해외에서는 이제 벌써 1인 프롬프트로 작성하는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 재밌는 토픽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애니메이션 하면 무조건 인력, 네. 노가다 였는데 이제 1인 애니메이션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그 공식들이 이제 금가기 시작하고 있는 네. 거죠. 창작 이번에 생성형 이미지 그 지브리 사태. 회사 애니메이터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브리 사태 때도 되게 고무적이었던 거는 정말 짧더라도 창작하는 뇌를 잠깐이라도 사람들이 깨웠다는 거. 집을 통해서. 네, 프롬프트를 짧게라도 쓰면서 Yeah, that's true. 내가 그 프롬프트를 어쨌든 내가 쓴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일하는 머리가 아니라 창작 머리 따로 이걸 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꺼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키고 뭔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거를 만들려고 했다. 크리에이터가 돼서. 네, 잠깐 동안 그러면서 혹은 막 네컷 만화 재미없더라도 네컷 만화 야마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움직임이 창의적인 거예요. 맞네요. 네. 기술적인 이제 한계를 도약해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끄고 살았던 그 창작 스위치를 5년 만에 켜서 네컷 만화 하나를 만들어 봤어. 창작을 한 거야. 그렇네요. 그게 이제 세대를 점점 할수록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애니메이션 쓰는 거 프롬프트 그거를 이제 얼마나 잘 쓰느냐 점점 구현 잘해줄 테니까 피지컬적인 레이버가 아니고 네. 머리, 생각, 창작. 내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프롬프트를 얘한테 주입해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어떤 느낌 그런 것들 정말 디테일하게 지금도 구현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뭉뚱 하면은 기존에 있던 거 나와요. 네. 근데 그 프롬프트를 엄청 세세하게 이렇게 이런 이미지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넣는 만큼 나오니까. 넘는 만큼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린 세대들한테는 그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무조건 협업, 무조건 막 누구를 구해서 팀을 꾸리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창의력을 발산하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적어져도 크리에이티브는 과연 줄어들까? 그러니까 지금 파이 그대로 창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입장에서 AI로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없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롬프트를 쓰는 능력 자체가 크리에이티브예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가 없으면 활용도 사실 드라마틱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위협을 내가 물리적으로 느끼려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분야에 있으면서 나만큼 사람을 쓰지 않고 나랑 비슷한 퀄리티와 어떤 야마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네? 라는 사람이 생기면 위협을 느낄 것 같아요. 기술 자체로는 아직은 네네네. 활용하는 거 그거 기준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툴이고 우리가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 자체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이 AI 몇 년 전 다큐였던 것 같은데 미야자키 하야오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요거 AI로 만든 움직임입니다. 그럼 담배를 딱 피더니 이거는 삶에 대한 모욕이다. 모독이다. 맞아. 딱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되게 네. 웃긴 게 무슨 좀비 크리처였었어요. 맞아요. AI가 그린 애니메이션 완전히 역겨워. 근데 역겨운 걸 보여주긴 했어요. 실제로 실제로 좀비가 막 크리처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하고 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이 움직임,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이 작품에 대한 피드백이었을 확률이 높은데 그거를 이제 조금 확대해가지고 그 AI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것에 대한 모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일부러 약간 그럼 역겨운 영상을 가지고 갔네. 저거를 따내려고 AI 반 AI 그걸 따내려고 일부러 역겨운 영상 해갖고 오해 소지를 일부러 이거는 공학적으로 몇 만들었는데. 수업을 본 거죠? 그니까. 근데 AI에서 창작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그 메가몽골로이드 채널에 저 또 유닛으로 하는 음악 채널 있거든요. 그 저랑 같이 하는 멤버랑 지브리 그걸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냥 다들 하고 웃기니까. 그리고 그냥 뭔가 모두가 하는 거를 이제는 모두가 하는 걸 하는 게 재밌는 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올렸는데 뭔가 그냥 뭐 귀엽다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실망했어. 왜 AI 왜 써? 어쨌든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겠죠. 이거 악플까지 바로 들어가나요? 실제 악플 이거 팩트체크 갑니다. 메가점입니다. 메가점. 팩트체크 그 갈게요. 저 사진 보면은 이거는 어제 술자리고요. 이걸 네. 보고 그래서 이제 Not the AI, 오메가 AI 부 이러면서 No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이거에 대한 반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어디서 시작하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어쨌든 인간적이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 제가 보기엔 어떤 느낌이냐면 헨리 포드가 자동차 개발했을 때 마부들이 이게 시위하면서 자동차 위험합니다. 말 타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부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 창작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음악보다는 아직은 아까 말씀하셨던 애니메이션이랑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게 타격이라고 해야 될지 좀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비주얼적인 게 더 발달돼서 그런 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AI가 조금 더 그런 쪽에서 레플리케이션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음악보다는. 네네네. 그래서 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노가다 인력 헤비한 그 산업이었다 보니까 왜냐면 그걸 다 하나하나 그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아니다 보니까 더 영향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 산업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이것도 꽤 된 업데이트예요. 이쪽 얼굴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중간 애니메이팅을 다 해주는. 맞아. 그 정도까지 이제. 그러니까 검을 휘두를 때 여기 키프레임 하나, 여기 키프레임 하나 해놓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되는. 이것도 좀 한참 된 업데이트.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장삐준 사우스 코리안 파크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빅데이터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이제는 안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AI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걸 보기 시작하면은 잠깐 실제로 벌써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야? 그런가요? 그럼 힘든데. 근데 저는 약간 뭐 저의 자위일 수도 있는데 공연은 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상담이라든지 네. 온라인 상담은 당연히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오프라인적인 곳에서 만나서 하는 것은 대체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온라인의 약간 뭐 그림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글 이런 것들은 뭔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바둑 두는 사람처럼. 근데 저도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차피 게으른 사람 숫자 똑같고 부지런한 사람 똑같고 인간은 똑같다. 똑똑한 사람 똑같고 결국에 지금 AI가 만드는 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평준화돼서 양산품이 될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용해서 또 양품을 만들어내는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의 파이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100% 동의합니다. 봅니다. 그래서 사실 100% 동의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스 코리안 파크를 AI에 다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그것들도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거고 그걸 이용해서 더 양품을 만들어내야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창작적인 뇌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치. 사고. 네, 저희가 1시간이 됐는데 연장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창작적인 뇌를 좀 얻을 수 있을지 아니, 장비쭈님한테 와, 인사이트 1시간이- 좀 얻어볼까요? 그런 거 하고 또 얘기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대박.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삐쭈님하고 저희가 말씀 나눴을 때는 네. 그 창작성에 대한 굉장히 큰 신념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창의에 대한 그런 창작.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뭔가 창작이 미쳤다라고 저는 그치.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치.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엔젤 투자자 프리미엄 멤버십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해야죠. 구독을 해야겠죠. 예, 예. 장비쭈님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투자자님들은 후반전에서 뵙도록. 근데 오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 텐션이 높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네요. 넘어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ace.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